자, 지금은 통합과학 산화원원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화 강의는 다른 강의를 찍어놨으니까 그때 필요한 학생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산화원원, 화학 반응과 산화원원 이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정리하는 강의니까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목부터 해볼게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으로 되어 있죠. 그지? 그만큼 뭐야?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학 반응을 배우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광합성입니다. 자, 여러분 광합성이 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광합성이라는 게 뭐죠? 그대로 읽어봅시다. 녹색 식물의 엽록체에서, 기억나죠? 엽록체에서 세포 안에 있는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그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뭐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원료로 해서 뭘 만든다?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그지? 고에너지 물질인 포도당을 만들고 필요 없는, 즉 광합성에서 봤을 때 필요 없는 산소를 방출하는 과정이 광합성입니다. 기억나죠? 자, 광합성을 다른 말로 뭐라면 그 물의 광분해라고 해요. 광분해. 광분해라는 건 뭐야? 자,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하면, 자, 전기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H2O를 분해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그죠?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하잖아요. 그지? 2대1로. 자, 얘가 산화환원 반응이었죠. 그지? 자, 보세요. 자, 물에서 수소가 얻어지면 뭐가 됩니까? 자,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고 있는 수소가 호전소가 되면 뭡니까? 이거는 전자를 얻어야 되니까 이건 환원이었죠. 그지? 자, 마이너스 2인 산화수를 갖는 산소가 O2가 되면 뭐죠? 얘는 전자를 뺏겨야 되니까 산화가 됐었죠.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조차도 산화 환원이었죠. 그지? 그럼 광합성이 뭐냐? 나중에 생투에서 배우겠지만 뭡니까? 이 물을 광분해, 빛으로 분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수소와 산소로 쪼갠 다음에 뭡니까? 이 광분해로 빛 에너지를 넣어서 만든 수소를 가지고 뭐야? CO2를 붙여서, 즉 CO2에다가 수소를 붙여서 뭐다? 에너지를 저장해서 고에너지 물질인, 자, 고에너지 물질인 뭐다?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 바로 뭐죠? 광합성의 핵심이고 그 과정에서 나온 산소를 방출하는 게 바로 뭡니까? 광합성이죠. 그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뭡니까? 이게 바로 산화환원이죠. 그지? 그래서 그대로 가봅시다. 광합성이 지구와 생명에 미친 영향을 두 번 가르칠 거예요. 자, 하나가 뭡니까? 다른 책인데 자, 원시지구의 광합성은 자, 남세균 기억나죠? 남세균 또는 남조류, 그죠? 남조류라고 그러고 우리가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배웠죠, 그지? 얘가 출현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냈죠. 광합성에서 만들어내서 어떻게 한다? 대기 조성을 변화시켰다. 자, 이 O2가 재료가 돼서 뭘 만들었죠? O3라고 하는 오존을 만들었죠. 어떻게 해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자외선이 인간에게 굉장히 해롭잖아. 그지? 그래서 뭡니까? 이 오존을 만들어서 오존층이 형성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적어볼까요? 다시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뭐다? 육상의 생물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죠? 자, 다른 책에서는 똑같이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역시 원시지구에서 뭐다? 남세균, 그죠? 남조류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했어요. 그 최초의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산소가 먼저 어디에 쓰였냐면 바닷속에 멀쩡한 금속으로 존재하던 철을 어떻게 했다? 산화시켰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 철광석이 됐죠. 그지? 철을 산화시켜서 철광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 산화시키니까 뭐야? 필요 없어지니까 뭐야? 즉 소비가 안 되니까 뭐다? 대기 중으로 방출됐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했다까지 알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이 대기 중에 O2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서 뭐 됐어? 다시 O3가 되고요. 그지? 이 O3가 모여있는 게 성층권에 있는 뭐예요? 오존층이죠? 그래서 뭐다? 수많은 동식물이 출현했다. 자,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거 말고 또 뭐 있죠? 산소로 호흡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 알죠?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지? 효율적이니까 많은 생물이 출현했다고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뭘 배우죠? 이 산소가 여전히 풍부해졌어. 지구 공기의 21%입니다. 지구 공기의 21%니까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다? 포도소인 산소가 출현하면서 뭐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잘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배우는 거죠. 자, 전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화석연료의 연소죠. 이게 또 혹시 배울 겁니다. 자, 화석연료가 뭡니까? 지지시대의 생물이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건데 주성분은 탄화 수소죠. 탄소와 수소니까 CXHY라고 하는 탄화 수소죠. 자, 얘네들이 뭐야? 공기 중에서 연소. 연소라는 게 뭐야? 산소와 만나서 잘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거죠. 그럼 뭐야?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지? 이걸 광합성과 반대로 뭐야? 열을 뽑아내서 어떻게 했다? 교통이나 산업에 이용했다. 그래서 뭐다? 우리 인간은 뭐도 넓혔다? 사는 지역을 뭐했다? 확장했다. 그죠? 이제 추운 지역에서도 인간이 살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따 또 나오겠지만 자, 화석연료의 연소는 모두 생겨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죠. 이산화탄소가 뭡니까? 산염기에서 배우는 탄산이니까, 그지? 이게 지구 온난화와 또 뭡니까? 바다를 산성화시키는 것 중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배우는 게 뭐야? 철의 재련이죠. 자세히 배울 거예요. 철의 재련. 아까 배웠지만 산소 O2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는 뭡니까? 철은 원소로 존재했었습니다. 금속으로 존재했죠. 근데 이 광합성에 의해서 뭐 된다? 이렇게 철광석이 되는 철광석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Fe2O3나 Fe3O4 같은 산화물이 됐죠. 그치? 이온 결합이야. 이거 이온 결합인 거 알아야 돼요.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죠.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다? 우리는 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이온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됐다. 철의 재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철을 재련하는데 해서 어떻게 했다? 드디어 우리는 농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나와 있죠. 강철바퀴, 강철레일을 만들어서 뭐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세 가지 배웠어요. 우리가. 그치? 뭘 배웠죠? 광합성,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을 배웠죠. 그래서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다?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의 대표가 세 개인데 그게 전부 다 뭐했다? 산소가 관여했다라는 거죠. 그지?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관여한다 그러면 이 산소를 O2로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산소를 O라고 보면 산소가 반응물에 있어도 뭐다? 생성물에 있어도 모두 산소가 관여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화학 반응은 전부 다 뭐다? 산소가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지? 즉, 이 세 가지 우리 방금 배웠던 광합성과 화석연료 연소와 철의 재료에는 뭐다? 산소가 관여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아,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산소가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지. 여기서 출발하는 게 뭐예요? 산화, 환원 반응이잖아.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산화가 뭡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산화 반응은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하는 거, 산소와 얻는 거죠. 자, 지금 이건 개념 수업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심화 수업을 배웠으면 이 산소가 뭡니까? 전기 음성도가 크다고 배웠으니까 산소와 결합하면 뭡니까? 어떤 원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뭐지? 산소한테 전자 뺏긴다는 거 알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와 결합한다는 것은 뭐다? 내 전자를 뺏긴다는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냥 잘 모르면 산화는 뭐야? 산소와 결합하는 거야. 그지? 자, 산소는 비금속과도 잘 결합하고 금속과도 잘 결합하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은 흔하게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지? 자, 환원 반응은 뭡니까? 어떤 물질이 거꾸로 산소를 잃는 거죠. 그지? 여기 보면 산화구리가 산소와 함께 있다가 이제 구리만 있으니까 산소를 잃었잖아. 그지? 산소를 잃으면 뭐라 그런다? 환원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수소는 뭐지? 지금 산소를 얻었죠. 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구리랑 결합한 산소가 수소한테 가면 구리는 뭐였어? 산소를 잃었고 수소는 전자를 미안 산소가 얻었으니까 이렇게 산화환원이 서로 엇갈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그러죠. 한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 한 물질은 그 산소를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환원은 늘 어떻게 된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산화구리가 수소랑 만나도 구리가 되고 산화구리가 탄소와 만나도 뭐 된다? 구리가 되죠. 이게 철이어도 마찬가지죠. Fe2O3여도 뭡니까? 이 산소는 구리나 철보다는 뭐예요? 수소나 탄소를 더 좋아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주는 기초 실험도 해봅시다. 자, 구리의 산화하는 바는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도가니가 도자기 그릇이죠. 가열할 때 깨지지 말라고 유리 안 쓰고 도가니 쓰잖아. 구리가루인데 구리가루가 여기 화학식 나왔지만 금속 구리예요. 당연히 뭡니까?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구리를 넣고 충분히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 중에 있는 아까 21%의 산소와 화학결합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있는 물질들은 뭡니까? 원소로 존재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화학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금속은 뭡니까? 금속은 화학결합한다. 즉 누구랑 결합하면 이온결합밖에 못하죠. 그지? 이온결합밖에 못하잖아. 금속은 뭡니까? 혼자 있으면 원소고요. 금속은 혼자 있을 때는 원소고요. 이온결합할 때 우리가 화합물 되기 때문에 기억해줘야 돼. 비금속은 이온결합도 할 줄 알고 고유결합도 할 줄 알지만 금속은 공유결합을 못하잖아요. 그지? 자, 금속은 공유결합을 못하잖아. 그지? 공유결합을 못하니까 무슨 결합밖에 못해? 화합물 되면 이온결합밖에 못하죠. 그지? 그래서 뭐 된다? 자, 구리를 열심히 가열하면 붉은색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이렇게 이온 결합됩니다. 자연은 뭐지? 원소보다 화합물 되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지? 원소보다 화합물로 존재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산화구리가 됐을 때 이건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입니다.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이온 결합이고 그럼 뭐야? 구리는 이가 이온이고 산소는 이온이니까 구리는 전자를 뭐 했고 잃었고 산소는 전자를 얻은 거죠. 그지?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오늘 기초 강의이긴 하지만 이 산화구리를 검은색이 됐어요. 이제 검은색이 된 산화구리를 그지? 산소와 함께 가열하면 됩니까? 상대적 반응이 일어나죠. 즉 산소가 구리보단 탄소도 좋아요. 즉 탄소가 구리보다 반응성이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그래서 산소가 탄소한테 옮겨 탑니다. 그럼 구리는 다시 금속으로 돼서 붉은색으로 돌아가고요. CO2가 생기죠. 그치? 탄소가 산소 얻어서 CO2 되면 CO2는 뭡니까?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하죠. 자, 석회수가 왜 뿌옇게 흐려집니까? 자, 석회수의 정체가 CaOH2예요. 즉 염기인 수산화 칼슘입니다. 수산화 칼슘이고 염기죠. 그지? CO2는 탄산이니까 산이죠. 둘이 만나면 됩니까? CaCO3라는 뭐야? 흰색 앙금이 생겨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지. 그리고 뭡니까? 물이 만들어지니까 이 반응은 뭐다? 중화 반응이다. 그지? 중화 반응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중화 반응이니까 뭐가 아니다?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걸 알고 있어야 되지. 중화 반응은 뭐였어?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었어. 그지?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은 절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다. 라고 알아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구리의 산화 환원 반응 알아보기. 자, 구리는 그 반응성이 좋은 금속은 아니니까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게 뭐 하는 거지? 가열을 해야 되죠. 거기 보면 알겠지만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에 겉불꽃을 넣으면요. 자, 겉불꽃은 여기 써 있지만 뭡니까? 겉불꽃은 자, 이게 불꽃이면 이 겉불꽃은 뭡니까? 산소가 풍부하죠. 산소가 풍부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산화불꽃이라고 배웠지, 그지? 그지? 이 속불꽃은 뭡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여기 써 있듯이 이 연료에 있는 탄소가 흐름이나 일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C나 CO가 G가 뭐 돼서 산화되고 싶으니까 G가 산화되고 싶으니까 남을 환원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불꽃을 뭐라 그래? 환원 불꽃이라고 하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겉불꽃은 산화가 잘 일어나는 산화불꽃이고 속불꽃은 뭐다? C나 CO 때문에 뭐 된다? 환원이 잘 일어나는 환원불꽃이다. 그래서 화학식도 잘 기억합시다. 겉불꽃의 구리판, 즉 CU 붉은색의 구리를 놓으면 산소가 풍부한 겉불꽃에서는 산소와 결합해서 뭡니까? 산화구리라는 이온 결합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검은색에 다시 산화구리를 얻으면 속불꽃에 집어넣으면 속불꽃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완전 연소되지 않은 탄소나 어떤 책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지가 CO2라고 하는 완전 산화되기 위해서 뭐 된다? 산화구리의 산소를 뺏어가주죠. 그래서 된다 다시 구리가 산화구리가 환원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속불꽃과 겉불꽃의 차이를 기억해 주시고 구리의 산화환원을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암기해야 될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데 자 이거는 실은 여러분에게 맡길 거고 방학 동안 우리가 이거를 외우지 않기 위해서 뭘 배우냐면 산화수를 배웠어요. 그지? 산화수의 변화를 배웠는데 잘 모르면 나한테 얘기해서 이 산화수에 대한 그 보충을 받거나 아니면 뭡니까? 중강의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 하나하나 외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산화수를 가르쳤습니다. 기억나죠? 어쨌든 심화를 설명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개념을 다시 보내려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산화원의 정의가 여러 개 있었어요. 첫 번째 뭐지? 산소와 결합한다. 그지? 근데 실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야? 산소와 결합하는 걸 심화해서 어떻게 배웠어? 산소는 전기용수가 크기 때문에 뭐 된다? 내가 산소와 결합하면 내 전자가 산소한테 뺏긴다. 이런 개념이었죠. 지금 보니까 뭐다? 산화환원의 핵심은 전자의 이동이라는 걸 알게 된 거 알지? 그래서 산화는 뭡니까?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으로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아연이 양이온되는 건 전자를 잃은 거니까 산화입니다. 거꾸로 구리이온이 전자를 얻으면 전자를 얻는 반응을 뭐라 그래요? 환원. 그래서 산화는 전자를 잃는다. 환원은 전자를 얻는다는 걸 외워줘야 돼요. 정의는 외워야 되죠. 그지? 자, 아까 산소와 달리 전자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물질이니까 된다.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성이 있죠. 누군가 전자를 주고받기 때문에 누군가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면 누군가는 그 전자를 반드시 얻어서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이 있고요. 산화만 일어날 수는 없고 환원만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산화만 뭐 중시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환원을 중심으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뭐다? 그 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화로 배우는 게 뭐예요? 그래서 금속과 어떤 금속 이온 간의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을 배우죠. 그지?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뭡니까? 아연과 구리 이온이 만났어요. 그럼 됩니까? 아연이
양이온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강제적으로 구리에게 줍니다. 그죠? 구리, 정확히 말하면 구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구리 이온에게 주죠. 그러면 아연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되고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됩니까? 경쟁 반응이 되는 거죠. 둘 다 이온이 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이온이 될 수밖에 없을 때는 뭐다? 싸워서 이온화 경향이 큰 것만 이렇게 이온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아연과 구리 중에서 뭐야? 둘 중에 하나라면 아연만 이온으로 존재하고 구리는 이온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알지만 산화되는 물질이 잃은 전자수에 비한 환원되는 물질이 얻은 전자수는 같죠. 이게 우리가 전해랑 보존 법칙으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과 구리의 반응에서도 철도 이가고 구리가 이가라면 뭐다? 개수는 1대 1로 반응하는 거죠. 왜? 주고받은 전자 같은 들 수 있는데 둘 다 이가니까 뭐다? 1대 1 반응하면 끝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했지만 금속은 혼자 있을 때는 금속 결합이고 화합물로 존재할 땐 이온 결합밖에 못하니까 뭐야? 우리는 이온 결합을 했을 때보다 화합물이 되었다,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속은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뭡니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속은 뭐다? 전자에 버려서 양이온대의 억대 규칙을 만족하자는 거 알잖아? 그래서 그 전자를 잃고 산화되기 쉬울수록 발언성이 큰 거죠. 다 외울 필요 없지만 뭐야?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말은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거고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얘기고 양이온되기 쉽다는 얘기고 산화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속은 아니지만 수소가 바로 산으로서 기준이 나오잖아. 그래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나쁜 것 5개가 있어요. 그지? 자, 이 말은 이 5개는 뭐다? 산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과 반응하지 않는 금속이 5개예요. 구리, 순, 은, 백금, 금인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귀금속으로 본다면 그죠? 구리 정도가 산과 반응하지 않는 금속을 우리가 외울 가치가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아까 나왔지만 반응성이 큰 금속이 먼저 산화될 수 있고요. 반응성이 작은 이온이 먼저 석출되는 강력한 경쟁 반응이죠. 자, 둘 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이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된다? 반응성이 큰 것만 반응할 수 있고 반응성이 작은 건 쫓겨난다는 거죠. 쫓겨나는 걸 뭐라 그래? 석출된다고 우리 배웠죠. 자, 슬프지만 이긴 것만이 뭐 된다? 이온이 될 수 있고 이긴 것만이 뭐 할 수 있다? 반응할 수 있고 화합물이 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산구리는 지금 이온 결합을 했죠. 포도소인 아연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서 시간 지나면 아연이 반응해 있고 구리가 쫓겨나 있어요. 이걸 알자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연과 구리온이 만나서 전자가 이렇게 가죠. 왜 둘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요 표면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지? 표면에서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연이 녹아나가고 거꾸로 구리가 속출됩니다. 왜냐하면 이온은 물에 녹으니까 녹아나가고요. 이온이 아닌 거는 녹지 못하니까 달라붙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속출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아연판에 아연이 하나 나갈 때 그죠? 구리가 구리온이 하나 달라붙습니다. 그지? 붉은색 구리.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하면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하면 달라붙은 구리가 더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죠. 1대1 반응이니까. 근데 금속판의 질량이 가벼워지면 아연이 더 무겁다는 건지 알지? 이것도 역시 심화 수업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기본만 좀 정리하는 거예요. 자, 아까와 다르게 이온의 전하가 다른 걸 해보자. 그게 바로 뭐죠? 구리와 은이온의 반응이죠. 자, 은이온은 1가인데 구리는 2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아연도 2가고 구리도 2가니까 뭐야? 1대1 반응했죠. 근데 은과 구리는 전하가 다르니까 뭐지? 전해랑 보존 법칙에 대해서 같은 개수로 반응할 수 없다는 거 알죠? 그래서 됩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은 이온 2개가 반응할 때 구리는 하나밖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됩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 나갈 때 은은 몇 개? 두 개가 달라붙죠. 그지? 우리 이온이 하나 녹아나갈 때 은은 두 개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수용액 입장에서는, 자, 수용액 입장에서는 일가 이온이 몇 개야? 두 개가 빠집니다. 그지? 자, 두 개가 없어지면서 그 대가로 뭐지? 이가 이온이 한 개밖에 플러스 안 되니까 실은 뭐다? 이온의 개수만 따지면 뭐 된다? 하나가 이온의 개수가 감소하는 건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해서 물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맞죠? 자, 마지막 4번 수소를 포함한 산화원은 총전이 기억나지? 자, 산화의 전이가 어떻게 됩니까? 산소를 얻는 거죠. 수소를 잃는 것도 산화고 전자를 잃는 것도 산화죠. 또 우리가 이제 방학돈에 배웠던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도 산화죠.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거, 수소를 얻는 거, 전자를 얻는 거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아까 좀 산화수로 해두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제일 좋다 그랬지, 그지? 모르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다 이 네 개를 다 할 줄 알면 좋다. 그죠? 즉 산소만 따지거나 수소만 따지거나 전자만 따지거나 산화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개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가장 좋은 건 산화수 변화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리고 산화환원은 동시성이 있으니까 반드시입니다. 그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만 따로 일어나거나 환원만 따로 일어나는 걸 단쪽 반응이라고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산화제랑 환원제를 기억하세요. 산화제는 핵심이 뭐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소화제가 지가 소화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잖아. 상대를 소화시켜야 되잖아. 그지?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야 돼.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동시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환원될 예입니다. 그럼 환원제는 뭘까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산화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산화되면 환원제, 자신이 환원되면 산화제. 오케이. 자신이 산화되면 환원제, 자신이 환원되면 산화제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우리 방학 동안에 했던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억나죠? 자, 초연수를 묻는 건지 양연수의 변화만 묻는 건지 잘 읽어야 돼. 자, 초연수는 뭡니까? 초연수는 양연수 더하기 뭐야? 음이온수까지 같이 고려하는 거고 양연수는 음이온수를 무시하고 양연만 따지라는 거죠. 그치? 또 원자로 이동인지 이온으로 이동인지를 확인하자 했지. 우리가 봐. 우리와 은이온이 반응했을 때 옛날에는 구리에서 은으로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구리에서 은 이온으로 전자가 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교도 많아요. 다시 구리에서 은으로 하면 옛날에 맞았어요. 근데 요즘 뭐야? 구리에서 은 이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노란색에 있는 거 봅시다. 자, 도안관사 나오면 안 되지만 수소 한 분자는 H2이기 때문에 전자가 두 개 필요한 걸 기억해 줘야 되고요. 염소 Cl2입니다. 비금속이니까 이원자 분자니까 전자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동이 그지? 그래서 나오는 게 전해랑 보존 법칙 기억나죠? 즉 이동한 주고받은 전자수가 동일하게 이온의 개수를 맞춰야 되고요. N개의 X, M가 이온의 총전하는 뭐다? 이 개수에다가 요 전하를 곱하는 거죠. 즉 두 개의 X 3가 이온의 총전하는 뭐다? 두 개 곱하기 3 플러스에서 뭐다? 6이 되는 거죠. 자, 금속은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밖에 없으니까 4가가 없어요. 4가 이상이 없으니까 1과 2와 3의 최소 공배수 기억하면 6을 기억하면 1가 6개가 반응할 때는 2가는 3개 반응하고 3가 2개 반응하는 거 알죠? 요즘은 좀 확장돼서 1가 12개, 2가 6개, 3가 4개까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해량 보존 법칙의 응용이죠. 자, 나머지 이제 우리가 심화로 했었던 거긴 해요.
자, 수행 속 이온의 변화식을 만들자 그랬는데, 자, 이거는 자, 이제 금속 심화 따로 찍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 강의만 한다 그랬죠? 자, 이제 다시 기본으로 들어갑시다. 자, 산화원을 산소와 수소와 전자와 산화수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환원되려면 남을 산화시키니까 산화제고요. 내가 산화되면 남을 환원시키니까 환원제라는 거 기억나죠? 자, 우리 통합각 수준에서 갔다 그랬어요. 오늘 수업은. 다시 이제 보자.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각각 이제 광합성과 호흡인데 이게 바로 반대, 역반응이죠. 광합성과 호흡은 역반응 개념이죠. 반대 반응이지, 그지? 자, 광합성은 일단은 엽록체에서 뭐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반응이죠. 보면 알겠지만 CO2가 포도당 대비 때 딱 보니까 뭐지? 자, 6개의 탄소는 12개의 산소가 결합했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C6는 똑같이 6개의 탄소가 수소 12개랑 결합해서 수소랑 결합하는 게 환원이었잖아. 남아있는 산소 6개니까 6개의 산소 이렇다고 생각합시다. 그것도 뭐야? 산소 이르면 환원이자 미안. 수소와 결합했으니까 환원이야 미안. 탄소가 환원되는 게 광합성이에요. 그지? 다시 탄소가 CO2가 환원되는 게 광합성입니다. 다시 여기 6CO2에 있는 6C는 12개의 산소가 결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후두당 되면서 12개의 수소랑 결합하는 게 아까 환원이었죠. 12개의 산소랑 함께 있다가 6개의 산소랑 함께 있으니까 6개의 산소 이뤘으니까 역시 환원이잖아. 거꾸로 이 산소는 수소를 이뤘으니까 뭡니까? 산화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 CO2가 환원되고 물이 산화된다는 건 알아야 돼. 이걸 산화수로 하면 좋은데 오늘은 기본 강의랬죠. 호흡은 거꾸로 뭡니까? 그 반대니까 어디에서 여기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뭡니까?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다시 CO2랑 물로 돌아버리면서 그 안에 저장해놨던 비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거죠. 여기 나와 있지만 과합성의 산화환원, 호흡의 산화환원을 반대라는 개념을 갖고 엽록체와 뭡니까? 미토콘드리아이고 광합성은 여러분 알죠? 흡열 반응이고 호흡은 발열 반응인 것도 같이 기억해 줘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 자, 메테인은 우리가 뭐였어요? 도시가스인 LNG고요. C와 H니까 연소되면 뭐 연소라는 게 산소와 결합하는 거니까 그죠? CH4가 CO2 되는 건 산화입니다. 그죠? O2가 수소를 얻는 물 되는 건 환원이죠. 그러면서 뭐 나옵니까? 빛과 열이 나오죠. 그지? 메테인은 대표적인 산화환원이고 이산화탄소 물 생기는 건 기억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에서 나오는 금속과 산의 반응도 산화환원입니다. 이거 중화 반응이 아니죠. 알자이온 반응은 아연이 수소이온과 만나서 된다. 아연이 산화되고, 그지? 산화되고 수소이온이 전자 얻어보니까 환원되는 거죠, 그지? 근데 아무 금속은 안 되죠. 불이 붙어는 뭐다? 수소와 이온과 반응하지 않죠. 산과 반응하지 않죠. 자, 반응하지 않는 게 5개에서 구리, 순, 금, 은, 백금 이렇게 5개였죠. 그 다음에 철의 재료, 그지? 한번 더 해보자. 아까 다 배웠지만 자연계철은 이미 뭐야? 충분히 산화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지? 근데 우리가 쓰고 싶은 철은 산화철, 이온 결합의 철이 아니라 뭐지? 금속으로서의 철이니까 어떻게 한다? 재련해야 되는 거예요. 재련한다는 게 환원시키는 건데 세 가지 넣어준다는 거 기억해지. 철광석에다가 코크스에다 석회석 집어넣죠. 그러면 잡으면 알겠지만 뭐 배기가스는 꼭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코크스가 누굽니까? 이 숯과 숯처럼 가공한 석탄이죠. 그리고 여기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고 배웠죠? 산소를 부족하게 넣어서 어떻게 한다? 일산화탄소를 생기게 하는 거죠. 그지? 자, 열풍을 불어넣는 이유는 뭐다?
산소를 부족하게 넣어서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생기게 하기 위한 거야, 그지? 그럼 여기 나왔지만 CO는 뭡니까? 불안정해서 CO2가 되기 위해서 뭐다? Fe2O3의 산소를 뺏어가. 왜? 산소가 철보다 반수에 좋으니까, 그지? 그래서 CO는 지가 산화됐으니까 환원제입니다. Fe2O3가 주어지면 이거 왜 필요 없어? O3면 CO를 3개 쓰면 됩니다. 그러면 EFE가 되죠. 이걸 Fe2라고 쓰면 안 돼요. 포도소일 때는 EFE라고 쓰고 3CO2가 되죠. 자, Fe2O3는 지가 환원되면서 CO를 산화시켰으니까 산화제죠. 자, 이것만 넣으면 되는데 우리 여기 보면 철광석이잖아. 철광석이라는 거 뭐야? 이렇게 철광석 속에 Fe2O3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 SiO2라고 하는 돌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 광물로 배운 거잖아. 앞에서, 그치? 광물로 배운 거잖아. SiO2가 우리말로 돌 또는 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돌로 봐야 돼, 돌. 근데 얘를 하나하나 제거하지 않으면 되는 게 철이 싼 이유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석회석을 집어넣습니다. CaCO3가 석회석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석회석은 산화환원과 관계없습니다. 산화환원과 관계없는 불순물 제거하는데 이 산화칼슘이 뭐야? 이 열품을 함께 집어넣을 때 열 분해됩니다. 그래서 CaO랑 CO2가 되고 CO2는 그냥 관심 없이 날아가면 되는데 이 CaO가 문제야. 이 열품을 불어넣으면 어쨌든 다 액체가 됩니다. 액체가 된 상태에서 CaO가 뭐다? 철광석에 있는 이 SiO2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CaSiO3가 되죠. 이걸 뭐라 그래? 슬래그라고 합니다. 기억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알겠지만 감사한 게 선철, 이게 바로 철이에요. 슬래그는요, 분리가 됩니다. 딱 분리가 돼. 이렇게. 섞이지 않고 슬래그와 철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딱, 그지? 다시 말하면 철광석에 있는 돌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데려간단 말이야. 그럼 뭡니까? 불순물 제거를 먼저 하지 않아도 동시에 뭐야? 철의 재련과 불순물 제거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철이 쌉니다. 자, 중요한 건 알아야 돼. 뭐죠? 기억날 거야. 여기 있는, 요 아래에 있는 두 반응은 뭐다? 둘 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죠. 이 두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었죠. 그지? 기억나죠? 산화수 우리 배웠지? 마이너스 2가 3개고 얘가 플러스 4고 얘가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얘 마이너스 2가 둘, 플러스 4니까 반응 전에 어느 누구도 산화수가 안 변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둘이니까 얘는 플러스 4. 여기서 마이너스 2가 3개고 플러스 4, 플러스 2니까 뭐야? 이 두 반응은 뭡니까? 반응 전후에 어느 누구도 뭐다?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석회석을 사용해서 슬래그 만드는 두 반응은 뭐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걸 꼭 기억해 줘야 돼. 되겠죠? 다시 또 한 번 나와 있죠. 자, 철의 제거, 철분 재료를 보면 알겠지만, 자, 열풍을 불어넣는 이유가 뭐랬어요? 산소를 부족하게 넣어서 포크스가 불완전 연소에서 일산화탄소가 되게 하는 거랬지. 그러면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지가 산화되려고 뭐 한다? 철광석을 재료를 해주니까 일산화탄소는 환원제죠. 그리고 다시 얘기지만 뭐다? 이 석회석이 작용하는 것은 뭐다? 슬래그 만들어진 이 두 반응은 절대 뭐가 아니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쭉 줍니다. 자, 슬래그가 위에 있고요. 슬래그가 위에 있고 요용된 철이 이걸 선철이라고도 하는데 아래에 있으니까 밀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 밀도는 뭐다? 철이 보다 슬래그보다 크다는 것을 그림을 주고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여러분이 통합과학 때 배웠던 이온 결합의 형성 자체가 대표적인 뭐다? 산화환원이다. 자, 금속과 비금속이 가장 좋은 결합은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되고 비금속이 음이온되는 게 바로 뭡니까?
전형적인 산화환원이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나 등되는 것도 전형적인 이온결합이죠. NA와 CL2가 만나서 ENaCl 되는 건 전형적인 뭐다 이온결합이면서 산화환원이다. 그리고 항상 얘기지만 이온결합이 가장 강한 결합이라고 하진 않지만 좋은 결합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죠? 알겠어요? 그다음에 철이 녹쓰는 반응도 뭡니까? 전형적인 산화환원이죠. 그래서 이제 자, 7. 생활 속의 산화환원 반응을 외워야 됩니다. 양초가 탄다. 음식물이 부패된다. 표백제 사용은 다 산화환원입니다. 알겠죠? 수영장 소독도, 염소 소독도 산화환원이고요. 자전거 녹쓰는 거, 재련, 뭐 청동 거울의 복원, 또 사과를 깎아두면 공기 중에서 깎아두면 갈변하는 것도 다 산화환원이고요. 뭐 소화되고 이런 거 다 산화환원입니다. 산화환원 아닌 게 뭐였어요? 아까 산염기 중화였죠, 그지? 산염기 중화는 아니면 뭡니까? 단순한 용해 반응. 소금을 물에 녹인다, 설탕을 물에 녹인다는 건 산화환원이 될 수 없죠. 이게 산화환원이 정말 많습니다. 왜? 옥텟 규칙을 우리 배웠잖아요. 전자를 주고받아서 뭐지? 결과적으로 뭐다? 더 좋은 물질로, 더 그 화합물로 만들고자 하는 것, 또는 우리 역으로 화합물을 전기분해하거나 아니면 열분해하는 것, 그러니까 열분해 안 되지. 여기서는 전기분해 같은 거 하는 것도 산화원인데 산화원은 아닌 게 딱 기억해 줄 때 뭐였어요? 산염기 중화 반응은 산화원원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산화원원 반응 아닌 게 뭐였어요? 산화원원 아닌 게 산염기 뭐였어요? 중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중화까지 배워야 되지만 산염기 중화 반응은 산화원원 반응이 아니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다 했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는 이 정도 할게요.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배웠지만 안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이 자, 그 심화과정 중강에 듣거나 나온 보충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